안녕하세요. 지구학 강사 김남준입니다. 네, 우리 2025년 지구학원 휴무고등학교 요 지구과학 내신 설명회를 간단하게 우리 어머님께서 궁금해하셔가지고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전에 근무했었고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지구과학 강사입니다. 요 중간고사 내신 대비는 우리 처음 시험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우기 위해서 제가 7주차에 걸쳐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6번에 그냥 5+1으로 해봤더니 좀 많이 빠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6번의 그 직보까지 수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충분히 소화를 하게 되면은 내신 대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제 조금 모자란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잘하는 아이들도 좀 더 탄탄하게 가지기 위해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좀 제가 느꼈고 그래서 이번에는 6+1로 총 7회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차는 판구조론의 정립과정과 고지자기. 네,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파트가 바로 여기 고지자기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우리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이 판구조론의 정립과정은 고등학교 1학년 때 통과에서도 어느 정도 배웠던 내용이라서 조금은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차는 멘틀대가 플루구조론, 그 다음에 화성과 마그마. 여기서 이제 마그마가 생성되는 그 그래프 해석하는 것이 조금 난이도가 있게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무래도 1학기 중간고사에서는 여기에서 1등급이 갈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1단원을 한 번 더 총 복습하면서 예전에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다져보고 그리고 이제 퇴적원과 퇴적구조라는 파트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지질구조와 지상의 법칙까지인데 작년, 재작년 보니 또 여기까지가 시험 문제에 해당되더라고요. 여기까지 4주 동안 공부를 한 다음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고 나서 예전 것들 가물가물해지는 게 어쩔 수 없어요. 다른 과목도 해야 되고 그죠? 너무너무 할 게 많죠. 수학, 국어, 영어, 우선순위에서 지구과학은 항상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전 범위를 총정리하면서 되새김질을 하게 될 겁니다. 지구과학은 꾸준히 자주 열심히 봐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외웠다고 해서 이게 머릿속에 남아있는 학생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총정리 한번 하고 학교에서 나눠주는 프린트가 있습니다. 이거를 정리를 다시 한번 하면서 또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께서 이야기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총정리한 내용으로 한번 다시 쭉 머릿속에 집어넣는 과정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는 실전 모의고사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느 부분이 모자란지 그 부분들을 체크해서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개별적으로 필요한 자료 주고 그리고 그 자료가 어느 정도 좀 소화가 됐는지 확인하는 작업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주차에는 이제 직전 보강으로 들어가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커리가 되겠고요. 우리 휴문고등학교 출제 문제 유형은요, 객관식과 서술형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객관식은 80%가 요계수 출제가 됩니다. 나머지 20%는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들,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만, 약간 지역적인 부분들을 만드셔가지고 내는 경우도 종종 있고, 거의 교육청 문제나 평가원 문제, 그리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거기에 해마다 고3 아이들 EBS에서 나오는 파이널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뽑아서 출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는 한 문제에 두세 개의 하위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자료들도 거의 교육청 문제 그리고 수능 평가원 문제 그 그림을 이용해서 하위 문제들을 만드는 식으로 그리고 또 정답과 근거를 서술하시오 이렇게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라는 이런 서술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교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교과서, 우리 학교는 이제 비상교과서를 쓰고 있고요. 이 비상교과서 및 그리고 학교에서 나온 프린트를 분석해서 내용을 전부 다 넣어놨고 그리고 예전의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또 추가로 필요한 개념들 정리해놨고요.
그 다음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림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연습할 수 있는 교재로 만들었고요. 개념의 유형별로 좀 이해하기 쉽게 표를 보면은 내용이 정리가 잘 되는 개념들은 표로 만들어 놓고, 흐름을 따라 이해해야 된다면 문장을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해서 읽어가면서 또다시 이해할 수 있도록, 복습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교과서 탐구활동 분석도 우리 필요한 개념들이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표를 통해서 이 그림을 해석할 때 필요한 이 단답형을 대비하기에도 좀 필요한 내용들이고, 그림을 이렇게 표로 정리하게 되면은 연결고리가 잘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이런 고지작이라고 하는 파트의 문제들을 수업 시간에 함께 풀면서 연습을 해보는 교재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자, 근데 과제물이 참 중요한데, 이 과제물은요, 1등급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용어 암기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OX 문제. 자, 용어를 암기했으면은 이제 OX를 통해서 내가 개념을 잘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와, 그리고 그 전주에 배웠던 복수 문제 까먹지 않게끔 누적된 문제로 복수 문제를 아이들에게 계속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개념 적용 문제 세 번째, 이거는 조금씩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는 문제들이고요. 고난도 문제는 이제 만점을 받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지자기 파트, 그 다음에 마그마, 그래프 해석, 이 파트에 관련된 문제들 어려운 거를 좀 많이 추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것들과 그 다음에 빈칸을 채워야 되는 것들로 개념을 다시 한번 쭉 정리할 수 있도록 과정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OX 문제로 다시 한번 빠르게 개념을 확인하는 문제로 넣었고, 그리고 이제 스텝 1이 이제 수능 평가원, 교육청, 그리고 EBS 문제에서 추출한 필요한 좀 출제 가능성이 높은 그런 문제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고, 자, 스텝 2는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들, 선지를 조금씩 바꿔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1등급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은 본 수업은 충실해야 됩니다. 학교 수업에 충실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제가 아이들 보면 학교에서 열심히 듣는 아이들 많지 않아요. 내신에서 1등급, 2등급 나오는 학생들조차도 거의 많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는 집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원 수업에 최대한 아이들이 반복하면서 개념들을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반복적인 이 수업을 진행을 통해서 아이들이 머릿속에 개념들을 잘 장착할 수 있도록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하고 따라하면은 어느 정도 암기가 완벽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큰 틀을 잡을 수 있게끔 수업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암기한 다음에는 이제 개념 복습을 하면서 웬만한 문제들 해결 가능할 수 있도록 제가 개념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물 해결을 할 때는 제 과제물은 이렇게 단계별로 만들어놨습니다. 아까 좀 전에 보였다시피 빈칸 채우기, 그 다음에 OX, 그리고 수능, 특강, 기출, 그리고 교육청 평가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최고난도 문제,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면서 문제를 풀게 되면은 쉬운 것부터 쭉 하면서 이제 점점점 실력이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와 함께 수업하고 아이들이 과제를 충분히 어느 정도 해석할 수 있게끔 한다면, 그러면 크게 어려움 없이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질문이 이제 중요한데, 이 질문은 체크했던 부분들 아이들 문제, 과제를 해결할 때 항상 체크하게끔 시키고 있어요. 그 부분들 수업 시간에 다 함께 살펴봐야 될 문제들은 함께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아이들 개별적으로 이건 너무 쉬운 것 같은데 물어보기 좀 창피하다,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아이들을 남겨서 아니면 수업 전에, 그리고 또 집에 간 다음에 전화로, 그리고 카톡으로 이렇게 질문을 해결해 주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공부하다 보면 생기는 질문들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게끔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개념 채우기, 빈칸 채우기 시험 봅니다.
그냥 객관식 문제가 아니고요. 용어들을 명확하게 잘 알고 있는지, 이 문장에 필요한 중요한 단어들은 채워질 수 있는지를 아이들한테 확인을 하고 있고, 그림 그리기도 이렇게 수업에 테스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변형 문제들, 이렇게 해서 또 객관식 문제를 함께 추가해서 아이들이 적용이 잘 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 틀렸던 문제들과 관련된 이걸 이제 빈틈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 빈틈을 채울 수 있게끔 이렇게 오답 문제도 같이 아이들한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테스트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과제물 아이들이 정말 많은 아이들이 열심히 하긴 하지만 또 못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제 과제물 좀 우리 신경 쓰도록 하자, 열심히 해보자, 이번에 좋은 등급 만들자라는 이제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본 수업 전에 그때 한 번씩 아이들에게 이제 자극을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있고요. 테스트 점수가 좀 모자라다 싶으면 그러면 이제 따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클리닉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이제 밤 늦어도 제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과제물 테스트 결과를 또 이제 문자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질문은 항상 제가 본 수업 전 30분, 후 30분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필요한 것들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제가 1학기 중간 때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아이들을 열심히 지도해서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간단한 설명회를 해드렸습니다.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어느 선생님이 가장 좋을지 한번 믿고 맡겨주시면 제가 그 아이들과 잘 협력해서 좋은 점수 만들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